저는 오늘 퇴직을 생각하는 직장인들 중 그 명예퇴직과 정년퇴직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몇십 년씩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할 때가 돼서 명예퇴직으로 몇 년 일찍 퇴직을 하느냐, 아니면 정년까지 마치고 퇴직을 하느냐 하는 이런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겨있는 민족의 성지 독립기념관을 지금 현재 찾아왔습니다. 저 또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21번째 영상에서 제가 이곳 독립기념관에서 찾아왔었는데요. 오늘은 가을비가 내리는 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곳 독립기념관을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독립기념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 독립기념관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결의 집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단풍나무 잎들이 다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이제 가을이 다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명예퇴직은 희망퇴직이라고도 하죠. 명칭은 다르지만 정년을 몇 년 앞두고 퇴직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명예퇴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조건은 회사나 조직에 따라서 다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 수행 방법들도 기관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명예퇴직의 자격 요건은 보통 일반적으로 재직 한 20년 이상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명예퇴직에 대한 그런 출발은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에 의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기관들이 이런 명예퇴직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그 좋은 제도가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조기에 퇴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간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일반적인 그런 제도로 자리를 완전히 잡은 것 같습니다. 명예퇴직의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알아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분들에게 이제 자격 요건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명예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하기 직전 전년도에 봉급의 급여의 50%를 많게는 5년치까지 지급하고 또 5년 이상 근속이 남은 그런 분들한테는 20%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그런 회사들이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그런 당일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독립기념관의 안에 내부의 모습을 잠깐 보고 계신데요. 몇 가지 단풍나무가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조건 외에도 그 자녀의 대학까지 학비 지원, 그러니까 퇴직 후에도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그런 대학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 또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일정 기간까지 지급해주는 그런 제도, 이렇게 좀 더 다양한 그 지원 조건들이 기관마다 좀 더 다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년이 10년 정도 남아있으면 많은 분들은 명예퇴직을 고민하게 되죠. 내가 과연 언제쯤 퇴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다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년 5년 정도 남았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이때는 명예퇴직금을 가장 많이 수령할 수 있고 좀 더 일찍 나가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5년이 가장 적당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년을 2년 정도 남기고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모든 혜택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 혜택을 다 받은 경우죠. 모두 챙긴 그러한 시점이 2년 남은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연금 수급 조건도 다 갖춰졌고요. 각종 회사에서 지원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받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시점이 정년이 한 2년 정도 남은 시점이다. 그래서 그때 2년 정도 남은 시점에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하나는 5년 정도 남았을 때가 좋은 거고, 준비가 좀 덜 됐을 때에는 2년을 남겨놓고 각종 혜택을 다 받고 나오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어떤 시기에 명예퇴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순수히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준비가 돼 있으면 좀 더 일찍 5년 정도 남겨놓고 나오는 것도 좋지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끝까지 근무하는 그런 상황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명예퇴직과 정년퇴직자 비율도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명예퇴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겠죠. 워라밸, 일과 그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명예가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성공의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삶의 목표도 바뀌고, 요즘은 자기만의 삶, 자기만의 그런 시간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예퇴직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거의 현실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독립기념관의 그 뒤쪽에 자리하고 있는 그 외국지사분들의 그 기념비가 자리한 그런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독립기념관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여기를 잘 모르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여기 방문하시면 꼭 한번 들려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명예퇴직에 비해서 정년퇴직은 나이가 보장된 정년까지 근무하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정년퇴직이라고 그렇게 하죠.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죠. 나가야 할 일도 없는데 끝까지 직장에 있다가 나오는 것이 최고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요즘은 정년까지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명예퇴직과 정년퇴직 사이에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라고 특별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각 제도가 다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최종의 선택을 본인의 그 여건과 조건에 맞는 상황에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희망 아고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